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취재 현장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적으로 10년 만에, 물론 이제 긴 기간이었죠. 1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는데 사실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반도체 실적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까지 실적 악화가 예고돼 있는데 이번 인사가 어떤 변화를 미칠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말 그대로 반도체 영업이익은 완전히 작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땐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는데 지난해 3분기에 한 10조 원 정도 좀 넘게 반도체에서 이제 영업이익을 거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5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49%가 감소했습니다. 매출도 이제 23조 원 가량으로 이번 분기에 이제 대만 TSMC가 매출 27조 원 정도를 거두면서 사실상 반도체 매출 1위에서 삼성이 자리를 뺏기게 됐기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 삼성전자 DS 부분, 반도체 부분의 이제 영업이익이 5조 원대 밑으로 떨어질 4조 원대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5조 원을 좀 넘어서면서 아주 최악의 상황은 조금 피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3나노 이제 선단 공정을 보였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이 다른 사업 분야, 특히 스마트폰과 가전 부분의 수요 감소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시각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전반적인 IT 제품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에 대한 수요가 침체돼서 이 부분의 실적이 특히 가전 같은 경우 적자를 기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었는데 가전의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원 줄어서 한 2,500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요. 스마트폰은 기대 이상으로 좀 선전을 했습니다. 4세대 이제 폴더블 폰 시리즈 흥행에 대해서 약간 이 흥행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말이 많았었는데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의 매출이 지난해 3분기보다 한 4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은 3조 2천억 원을 기록해서 한 3.5% 정도 같은 기간 감소하긴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수요 부진으로 매출까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매출이 늘었다는 것을 봐서는 이 4세대 폴더블 폰의 좀 판매가 좀 늘었지 않았냐라는 시각이 좀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 좀 중저가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해서 매출 비중을 좀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이 중저가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매출 규모가 좀 늘어났다는 것은 좀 괄목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폴더블 폰 요즘 많이 갖고 다니시던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신호라고 봐야겠네요. 자, 3분기부터 우리 반도체 업황의 업체들의 실적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안 좋을 전망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제 실적 공시에서 이제 대놓고 공식적으로 이제 감산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이 감산을 언급한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독과점 이제 이슈가 돼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놓고 감산을 좀 언급했다는 거는 앞으로 지금보다 앞으로 실적이 더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또 내년 투자 규모를 SK 하이닉스는 현재 한 10조, 올해 투자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50% 이상 줄인, 그러니까 5조 원대 밑으로 좀 줄이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감산을 언급할지도 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대놓고 감산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DDR5 등 차세대 D램 신규 개발을 지속하겠다면서도 고객사들의 어떤 재고 조정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은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보유한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한 7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1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황기에 좀 더 신기술에 투자를 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를 나서진 못하겠지만 축소는 좀 피해서 어떤 다시 호황기가 왔을 때 좀 신먹거리로 삼겠다 이런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하는 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좀 빨리 회장 승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에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회장 승진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사실 생중계도 예고가 돼 있고 사실 주목도 면에서는 약간 정치적으로 좀 갈리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 이재용 회장의 승진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좀 이사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을 것이냐, 아까 안건으로 논의될 거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회장 승진 시기를 두고는 뭐 11월 1일 정도 이 삼성전자 창립일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회장으로 승진을 했고 삼성전자로서는 전반적인 이제 사업이 침투됐다고 평가하고 어떤 회장 지배력을 좀 빨리 안정적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오늘 삼성전자 이사회에서는 회장 승진 이유에 대해서 책임 경영 강화, 경영 안전수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 결정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회장은 이제 별도의 취임식 없이 조용한 좀 취임을 했는데 이건 다른 4대 그룹 회장들의 어떤 취임식과 좀 대조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난 25일에 고 이건희 회장 2주기 사장단 간담회에서 이재용 회장이 했던 얘기가 좀 포착이 됐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 몇 년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가야 할 때라며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좀 강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네. 이제 얼마나 이제 이재용 회장으로서 그 역량을 보일지 아주 주목을 해서 봐야겠군요. 정재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